4년 전 김종선 씨는 해난 사고로 동생을 잃었습니다. 저기 저 돌 있지야. 저 바위 있지야. 그거 돌아가면 바로 옆이에요. 저게. 저 넘어가면은 그거 바로 사고 난대요. 저게가. 오늘 오후 경남 남해안 해상에서 10명이 탄 대형 어선이 침몰해 이 시각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거칠었던 그날의 파도. 실종된 동생은 시신마저 찾지 못했습니다. 누나 종선 씨가 피부치 이상의 애틋한 정을 쏟았던 동생이었습니다. 너무 말로 다 못하죠. 자랄 때도 너무 불쌍히 컸고 동생 2살 때 저희 엄마라는 사람이 아기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어려서 고아가 된 3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아버지 엄마라는 단어를 불러보지 못하고 컸죠. 제가 얻고 그렇게 키웠고. 그런데 동생 종한 씨가 사망한 뒤 54년 전 재혼에 떠났다던 생모가 나타나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낳았고 내가 2살까지 키워줬으니 내가 권리가 있다. 보상 권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라면 그 자식이 지금 차가운 바다에 있는데 이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잔인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게 누나가 너무너무 미안해. 종선 씨는 생모와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1, 2심 법원은 생모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종선 씨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름마저 생소한 심리불속행 기각이었습니다. 심리불량인가 뭐 그래가지고 나왔던데. 예.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걸 한 페이지라도 읽어봤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판결문에 적힌 기각 이유는 단 넉 줄. 상고심 특례법상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겁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따로 심리하지 않고도 기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보려면 그 이유를 봐야 그 이유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그 결론은 틀린 것이고 그 이유가 너무 합리적이야. 그럼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리불속행은 그 결론만 나오고 이유가 전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법원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선 씨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상고를 기각시킨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법원 억울하다고 하면 더 억울하게 하는 곳입니다. 법원 평등해야 하고 국민의 억울함이 없다고 하는 곳이 아닙니까? 저희 이 사건 재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종하나 누나 왔다. 이 무심한 놈아. 대답 좀 해봐봐. 종한 씨 사건처럼 대법원에 오르는 사건이 연간 약 3만에서 5만 건. 대법관 1인당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의 판결 이유조차 듣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들도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받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처럼 어렵다. 대부분의 사건은 제대로 보질 않고 심리불속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냥 기각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야 대법관의 숫자는 부족하고 사건은 많으니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을 줄일까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법원에선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구체적인 합의 과정은 비공개라 알 수 없지만 전직 대법관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부의 주심 재판관이 1분 30초 남짓 사건을 설명하면 배석한 대법관들이 고작 10초 정도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민사재판 상고심의 약 70%가 심리불속행 기각됩니다. 심리불속행이 그렇게 많으니까는 그 이유를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전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판결을 못 내려요. 네가 왜 졌는지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을 마음대로 못 낸다고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결과에도 차이가 있을까? 전체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평균 약 76%. 반면 전관 대법관이 수임한 사건은 기각률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대법관이 그 사건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게 얼마인지는 뭐 모르죠. 기사 같은 데 보면 뭐 3천만 원이다 얼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계의 일종의 카르텔이 있는 거죠. 퇴임하고 1년 내에 그 전에 있었던 보수의 로스, 손실을 한꺼번에 보충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오래전 제시됐습니다. 한나라당이 낸 안은 대법관을 정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24명쯤은 돼야 재판 부담을 2분의 1로 경감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나라 14분의 대법관들이 하는 1년 총 사건 수가 2만 5천 건입니다. 예. 독일의 대법관이 131명입니다. 대법원 측의 반대 논리도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대법관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그 전원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의견이 취합되고 판례의 모순 저촉이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좋은 해결 방안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명에서 24명이 된다 한들 할지라도 의견을 모으고 저는 합의체 판결을 하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 대법관부, 뭐 형사 대법관부 이렇게 정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강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여전히 대법관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좋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1심과 2심, 사실심에서 확정이 되는 재판이라야 되는데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심의 확대 강화와 더불어서 상고심 사건이 너무 많아 경무에 시달린다는 대법원. 그런데 대법관 증원만은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가장 지금까지 반대해온 게 대법관 수 증원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은 지금 정책적으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를 보다 우위의 최고 법원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금 첫 번째 중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은 지금도 9명 대 14명으로 15명으로 더 많은데 50명 이상 늘리면은 최고 법관의 지위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관 숫자를 안 늘리는 게 최대 목표로 지금 대법관 방침이죠. 얼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떠오른 대법관 증언론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